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저도 뭐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방송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뭐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이러면서 제 생각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여러 피드백들을 통해서 저도 생각들을 더 심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국내외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관세,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뭐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뭐 어디서 전쟁이 터지고 뭐 트럼프랑 젤렌스키랑 싸우고 나토가 난리 나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그나마 정리하기가 제일 쉬워서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뭐 매일마다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말을 획획 바꾸고 있습니다. 무조건 관세 정해진 날짜에 때릴 거다라고 했다가 정해진 날짜가 되니까 아니죠, 한 달만 연기, 뭐 이러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와중에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3월 11일인데요. 어제는 뭐 나스닥이 4% 폭락을 하고 그 와중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15%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세가 제일 크죠. 결국 이것 때문에 미국이 크게 한번 사고를 칠 거다. 이게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이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멀쩡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아무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개념이 있는 좀 사람들은 이 말을 일단 안 믿었고요. 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개념 없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한다니까 무조건 다 따라 했었겠죠. 그리고 정말로 트럼프가 자기가 뱉은 말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1번 타자가 참 어처구니 없게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띵받치는 거죠. 아니, 뭐 펜타닐 핑계 대고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인 거고, 펜타닐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세를 무기로 한다는 목적과 수단이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열이받아 하면서 이런저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뭐 관세 두드려 맞은 캐나다, 멕시코일 거냐? 아니면 중국, 뭐 추가 관세 10%, 10%, 10% 계속 이러고 있는 중국일 거냐? 아니면 곧 관세를 두드려 맞게 될 한국, 일본이냐? 뭐 여러 나라들이 목록에 올라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제1번 타자로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나라는 미국 바로 자신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하승주 개인의 의견이지만서도 여태까지 역사가 증명해 온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는 거의 모든 전 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 이미 이거 우리 시간을 한 몇 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있다가 였었습니다. 중국에서 막 코로나 터져가지고 난리 났다 이러고 있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이 여파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부품이 모자라서 차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이 생겨서 난리 났다.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현대기아차의 주재원들, 이분들이 막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네스 몇 개 이거 구한 거 그거라도 지금 뭐 행랑으로 해서 붙이고 뭐 특송을 해서 붙이고 해서 그렇게 생산을 겨우겨우 이어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근데 일단 하네스라고 하는 부품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자동차 안에 배선 뭉치입니다. 전선 뭉치예요. 이거를 그냥 전선을 하나하나 끼우면 힘드니까 하나를 배선 뭉치를 통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제 정해진 데 딱딱딱 꽂기만 하면 조립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품입니다. 당연히 요즘은 자동차에 전자장치가 많아지고 전기 쓰는 장치가 많아지니까 이 당연히 전선도 엄청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품이 되어 가죠. 근데 이게 갑자기 부품이 왜 모자라졌느냐? 이 와이어링 하네스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이건 왜 국산화를 안 하고 중국에다 맡기느냐? 문제는 이 와이어링 하네스가 별로 비싼 부품이 아니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한 몇만 원 수준이었던 거예요. 부품 가격으로. 이러다 보니 근데 이걸 만드는데 사람 손은 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니 당연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제대로 돼 있는 나라에서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서 쓰는 방식을 다들 취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뭐 르상쉐도 다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아니 중국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물류가 다 마비되고 나니까 중국에서 만든 하네스가 한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몇만 원짜리 뭐 그때 10몇만 원이겠지. 이게 없어가지고 3천만 원짜리 차를 5천만 원짜리 차를 못 만드는 사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요 좀 있다가 와이어링 하네스보다 한 100배쯤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입니다. 지금 자동차는 점점점 전자장비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몇백 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뭐 스마트 에어백,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뭐 블루투스, 음성 인식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군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 공급 부족이 터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건 또 왜? 와이어링 하네스 이거 겨우겨우 극복했더니만은 갑자기 이번에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다 똑같이 당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는 지금 현재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지금도 유명한 바로 그 대만의 TSMC입니다. TSMC가 뭐 여태까지 자동차 반도체도 열심히 만들어서 다 납품하고 있었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차 안 팔릴 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각 부품 업체들한테 전화를 쭉 돌립니다. 여태까지 100대씩 납품하던 거 100개씩 납품하던 거 50개로 좀 줄여주십시오. 뭐 할 수 없죠. 뭐 네 알겠습니다. TSMC도 똑같이 반도체 여태까지 100개 납품하던 거 이제 우리 앞으로 50개로 줄일게요. 예 뭐 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자동차 반도체의 주문량을 일단 줄여놨어요. 그러니 TSMC 쪽에서는 주문이 자꾸 주네 해서 이 공장 라인을 갖다가 놀리기 뭐하니까 그때 코로나 시기에 사람 다 집에 있으니까 집안에서 태블릿, 노트북 이런 걸로 뭐 넷플릭스나 보고 이러다 보니 이쪽 수요가 와 밀려 들어와서 자동차용 반도체 라인을 태블릿, 노트북용 반도체 라인으로 많이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가 꽤 잘 팔려요. 잘 팔리다 보니 다시 TSMC에 전화를 한 거죠. 아니 이거 우리 50개만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100개로 좀 늘려주십시오. TSMC에서는 아니 이거 그때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라인 다 꺼버렸어요. 땅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100개씩 못 드립니다. 이게 전 세계 자동차 공통으로 다 터져버린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갑자기 자동차 반도체가 없다라는 이유로. 근데 자동차 반도체가 뭐 얘기를 하니까 엄청 고급 부품 같아 보이지만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많이 싼 거였거든요. 제일 싼 거는 뭐 몇백 원짜리도 있고 뭐 비싼 거는 뭐 만 원, 2만 원 이런 수준짜리 반도체도 많았기 때문에 이 정말로 말 그대로 만 원짜리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또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못 만드는 일이 전 세계 자동차 공통으로 터져버렸고 이거 해결되는데 그건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2년 동안 반도체 구하느라고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전선 뭉치, 이거는 중국 본토에서 만들었고요. 자동차용 반도체, 뭐 이런 짜잘짜잘한 반도체들 뭐 몇백 개씩 들어가는, 이거는 대만 TSMC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최종 조립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공장에서 만들었었고요. 자, 요 간단한 사례만 들고 보더라도 자동차 한 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대만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중국에서 전선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망 자체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들은 나름 최적의 생산 조합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가고 찾아 나아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원가 경쟁력이 생기고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싸게 만드니까 이익이 많이 남을 수가 있겠죠. 다 이 게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관세 폭탄을 뻥 하고 터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멕시코 캐나다죠. 멕시코 캐나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반에 나프타라고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3개국이 서로 무관세 협정으로 자유롭게 생산과 판매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공장 있는 것보다는 멕시코에 또는 캐나다에 공장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겠어. 그리고 이 부품은 뭐 캐나다에다 세울 수도 있고 멕시코에다 세울 수 있고 여기가 더 좋겠어 라고 해서 3개국으로 공장들을 다 분산을 시켜놔놓고 이렇게 해서 부품들을 모아서 차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최종 조립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셋 중에 하나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뻥 터뜨려 버린 겁니다. 자, 원래 관세 폭탄을 이렇게 터뜨린 목적은 뭐겠습니까? 트럼프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없이 그냥 그야말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위해서 했다고 믿어준다면 뭐 목적은 그렇죠. 한국에서 오는 아반떼 소나타 또는 일본에서 수출되어 오는 차, 이런 차 대신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산 차의 가격 경쟁력을 더 높여서, 왜냐하면 수입차는 비싸지니까 관세 때문에, 이거 우리의 미국의 산업을 갖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1번 목적이고, 2번 목적은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막 부품 공장 이런 거 늘어놓고 그러지 마. 하다못해 최종 조립까지 뭐 그런 데서 하고 그러지 말고 다 그 공장들 다 미국으로 다 데리고 와. 그러면 미국 내 공장이 생기면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할 거고 미국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GDP도 더 늘어날 거고 여러모로 좋지 않느냐. 이게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결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미국에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에 GM 공장이 하나 있다 손 칩시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품들은 현재로서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다 들어옵니다. 뭐 어디서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멕시코, 캐나다가 많습니다. 뭐 당장 나라도 가깝고 이러니까. 그리고 요 세 나라 안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갖다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부품들이 갑자기 25%씩 관세를 묶는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픽업 트럭 한 대에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한 5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으면 7, 8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관세 25%를 때려 맞는다고 그러면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자원이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거기 이제 이런저런 전기 이런 것들이 전력 산업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쌉니다. 에너지 가격이 싼 데에서는 주로 알루미늄 또는 철강 이런 것들을 원재재를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루미늄, 철강 이런 거를 사가지고 멕시코로 보내요. 멕시코에 보내서 여기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바퀴 휠 같은 거 이런 걸로 꽁꽁꽁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서스펜션 이런 걸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미국에서는 기술 수준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특히 엔진 이런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엔진을 만든다. 근데 미션 중에서도 이런저런 부품들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들고 와.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부품을 갖다 1차적으로 만들고 이걸 다시 멕시코의 공장으로 보내서 조립하고 그 조립한 걸 다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최종 자동차의 완성품에 넣는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부품 몇 개가 나라를 갖다 한 대여섯 번을 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다 25% 관세 뻥 터뜨립니다. 그러면 캐나다, 멕시코도 좋다, 나도 보복이다. 똑같이 미국에 대해서 또 25%를 또 때립니다. 그러면 한 번씩 타고 날 때마다 25 이렇게 계속 관세를 양쪽으로 다 쳐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뭐 100달러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부품이 관세를 계속 맞다 보니까 150, 200이 되는 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GM이랑 포드의 CEO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해서 한 달을 미뤘죠.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해결해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고 하지만서도 그 한 달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 달 만에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결국 이걸 하는데 일단 공장 뜯어오는데 비용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뜯어와가지고 뭐 뜯어오게 하면 됩니까? 뭐 사람 뽑고 뭐 하고 다시 시스템 맞추고 다시 공장들끼리의 생산망 다시 조정하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작업이 많을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단 미국의 산업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자국 산업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그렇게 뭐 많이 망했잖아요. 지금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굴러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은 제조업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은 역시 자동차이고요. 자동차 공업만큼은 미국으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자면 다른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산업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산업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동차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도 옷을 입고 사니까 의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나이키가 옷을 만듭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안 만들죠. 당연히 뭐 외주를 줍니다. 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들고 와서 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이거 뭐 바느질하고 이러겠습니까? 그 비싼 미국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의류 브랜드들 나이키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갭이니 또 뭐 있냐? 뭐 요즘 룰루레몬 이런 거 유명하죠. 이런 유명 의류 회사들은 다들 의류 생산을 위해서는 다 한국에 일단 전화를 합니다. 한국이 어디? 한국의 영원무역이라고 하는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이 회사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서도 의류 산업계의 TSMC 같은 의류 위탁 생산의 세계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다 주문을 받습니다. 뭐 나이키에서 그 뭐 추리닝 바지 100만 장.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영원무역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만듭니까? 아니죠. 방글라데시에서 만듭니다. 방글라데시 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쭉 보내줍니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요거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줘. 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겠죠. 여기는 의류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의류가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공정이. 자동차는 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 3만 개가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자동차의 부품들 사이에서의 관세 장벽들을 타고 남는 이 관문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의류는 한 번만 타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도 관세를 때린다. 25%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인들에게 팔 때 생기는 관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먼저 화들짝 놀라가지고 트럼프한테 전화를 건 거죠. 지금 이 서슬퍼런 트럼프한테 뭐 바들바들 떨면서 했겠지. 또 무슨 해코지 할지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가랑에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너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한 달의 유예를 줬다 그러는데 정말로 뭐 이상한 가정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진짜로 한 달 만에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라고 뭐 이상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한 달 만에 멕시코, 캐나다의 공장들 다 뜯어와가지고 미국에 다 세움. 한 달 만에 노동자 다 채용하고 뭐 이런저런 공급망 다 다시 새로 만들어서 조립 라인 뭐 재고 이런 거 다 만들었어. 문제 끝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태까지 포드나 GM의 사장들이 왜 멕시코와 캐나다에다가 부품 공장 세우고 조립 공장 세우고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또는 비애국자 반미 정서에 충실해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합리적이라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무조건 미국 내에서만 공장은 돌려야 되고 부품도 미국 내에서만 들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전에 멕시코, 캐나다라고 하는 훨씬 더 넓은 바운더리에서 훨씬 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게 되겠죠.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미국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은 한국, 일본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과 비교해서 어떻겠습니까? 한국은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나서 받아서 쓰고, 대만에서 반도체 받아서 쓰고, 일본, 미국에 있는 부품 회사에서 부품 받아서 써서 그렇게 해서 최종 조립을 해서 차를 만드는 것과 미국 내에서만 나오는 부품을 써야 되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어디가 더 비용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 규모가 작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기 제가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미국 내에서 있는, 미국이 아니라 북미 지역 3국,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3국 내에서 무역되고 있는 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미 뭐 70%, 50%, 60%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관세 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 두드려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 것 있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 알았겠죠, 당연히. 최소한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알았겠죠. 한국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틀고 있는 저보다야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데, 미국이 뭐 트럼프가 하고 있을 때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서도 다들 설마 하고 있었었죠. 그게 과연 되겠느냐고. 근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잠깐 표를 하나 더 보자면은요. 지금 제가 찾은 표가 옛날 트럼프 1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1기 때만 해도 미국에서 SUV 한 대를 만들 때 수입 부품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멕시코 비중, 캐나다 비중 이거 합치면 근한 30% 가까이 됩니다. 30%가 뭐야? 멕시코 하나면 26%구나. 35% 가까이 됩니다. 3분의 1이 다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망이 빠그러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계속 아득바득 고집을 피운다고 그러면 4월 2일 날은 뭐 때려주기도 무조건 한대.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 당연히 타격이 오죠. 그러나 제일 큰 타격은 1번 미국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차는 미국 내에서만 팔리지 미국 외로 가면 경쟁력이 지금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되겠죠. 진짜로 미국 회사들은 미국 내수용 차들만 만들어서 관세로부터 보호되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만 차를 팔 수 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회사의 경쟁자를 할 수 있는 한국이라 하시죠. 한국 회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안 좋게 보고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들도 25% 관세 매겨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지만서도 조금만 버티면 미국 내에 있는 경쟁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쇠락해질 것이다라는 점만큼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 경쟁력 차원에서 미국 회사들보다 경쟁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회사는 어디겠습니까? 중국 회사들이겠죠. 중국 회사들은 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미국 애들 망할 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될 거야. 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트럼프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고 미국 내의 산업들은 전부 다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관세의 목적이 보호무역인데 보호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테두리 울타리를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겠죠.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관세를 때리는 모든 나라들은 이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길 겁니다. 그러면 미국 회사들의 경쟁력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랑. 그러면 미국 외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팔지 못하는 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산업 한 분야만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왜냐? 일단 이 관세에 미치는 부작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산업 분야이고, 그리고 관세 노래 부르고 있는 트럼프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모순적이냐를 잘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계속 집권해서 오만 난리를 치고 나오면은 안 그래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더 박살낼 겁니다. 사실 지금도 뭐 GM이니 포드니 뭐 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분 별로 없었잖아요. 나 테슬라만 보고 있지. 테슬라도 BYD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GM 포드가 뭘 한다더라. 사실 저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뭐 계속 있으니까 이 회사들도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만 점점점 쇠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 남아있던 내연기관의 경쟁력도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더 약해지면 약해졌지 더 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GM 포드 걱정을 실컷 했는데요. 실제로 3월 10일 날 나스닥 대폭락 사태 1번 타자는 테슬라였습니다. 아니, 테슬라도 그럼 이 관세 때문에 문제인 거야? 테슬라도 관세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왜 이렇게 하루에 무려 15%가 넘게 빠지는 대폭락을 해야만 했을까요? 어제 하루만 폭락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잠깐 반짝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 줄줄이 타고 내려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